뇌피셜 배구도편입니다. 드디어 파이널 챔피언 결정전이 끝났습니다. 5차전이 끝났습니다. 자, 0%의 기적 리버스 스윕을 도로공사가 이루어냈습니다. 김종민 감독의 말처럼 기억에도 남고 기록에도 남는 전설적인 시합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응원하는 팀이 즉 핑크거미가 매우 근소한 차이로 총점 2점 차이로 우승을 놓쳐서 아쉽고요. 시합 종료가 딱 된 다음에 한 20초 정도 허탈감이 느껴지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감정이 금방 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도쿄올림픽 때 이후에 오랜만에 좀 느끼는 그런 감동적인 시합이었고요. 제가 그동안 항상 시합이 끝나고 나서 분석하는 살펴보는 영상을 올렸는데 오늘은 양 팀에 뭐 많잖아요. 작전이라든지 로테이션이라든지 뭐 통계라든지 뭐 이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은 시합이었죠. 오늘은 오로지 이제 뭐 절실함, 투혼, 승부욕, 의지, 열정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돋보이는 시합이었고 중계진들의 말처럼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게 무의미하는 최고의 시합을 이제 진정한 승자는 나죠. 이 시합을 생방송으로 본 우리 팬들이 승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게 무의미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록에는 분명히 승자와 패자가 나뉘어져서 기록이 되기 때문에 핑크거미의 몇몇 선수들이 아쉬움에 눈물을 흘린 거겠죠. 오늘 시합을 본 느낌은 이게 배구 시합인데 구기 종목이 아니고 격투기를 보는 느낌이어서요. 권투나 이제 UFC 같은 거 뭐 그런 거 보면은 그런 격투기의 묘미가 뭐냐면은 그 서로 그 두 선수가 죽일 듯이 막 싸운 다음에 끝나고 나서 승자는 패자를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고 패자가 승리를 축하해주면서 이제 리스펙트하는 끝나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뭐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저거 뭐 기록을 살펴보는 게 의미는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즌 마지막으로 어쩌면 또 월드킴의 마지막 시합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간단하게나마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그냥 1, 2, 3차전하고 좀 비슷해요. 리시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도로공사의 리시브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자, 문가든이 63개의 서브 폭탄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몰빵 폭탄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54%의 리시브 효율을 기록했습니다. 옥리베저 최리는 72% 효율이었어요. 이 정도면 질 수가 없고 사실은 이 정도면은 아주 손쉽게 이겨야 되는데 이 리시브 효율에 비하면은 되게 어렵게 이긴 거였어요. 어쨌거나 근데 이 리시브가 이렇게 받쳐주지 않았으면은 승리할 수 없었다. 이번 시합뿐만 아니라 뭐 3, 4차전도 마찬가지고 일부 팬들이 기형적이라고 평가절하를 했지만 그러나 이번 챔피언 결정전과 5차전을 통해서 그 위력을 증명을 했습니다. 반면에 핑크거미는 골고루 목적타를 받았는데요. 효율이 면팀장이 26%, 란리베가 40% 저주했습니다. 월드킴이 70% 효율로 버티긴 했는데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었죠. 좀 약간 골고루 받았거든요. 한 3분의 1 정도씩 골고루 받았지만 그래도 나머지 두 사람이 좀 효율이 낮았기 때문에 그거를 뭐 메꾸기는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항상 또 나오는 말 세타 대결을 볼까요? 4차전에는 복덩 이원정이 유교 세타에게 완패를 했습니다. 토스 성공 개수도 거의 한 20개 차이가 났고요. 자, 오늘은 복덩 이원정이 56토스 성공, 유교가 55토스 성공 이렇게 해가지고 시도 횟수도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대등했습니다. 서로 대등했어요. 게다가 이제 복덩이는 블로킹도 2개를 했죠. 근데 아까 리시브 때 살펴봤듯이 핑크거미의 서브 리시브가 매우 흔들렸기 때문에 매우 흔들렸는데 지금 세타의 토스 성공 대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터로서 팀의 경기력에 공헌한 정도는 복덩 이원정이 분투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교 세타한테는 상대적으로 편한 공이 올라와서 편하게 성공을 시킨 거니까 리시브 라인의 부족한 점을 복덩 이원정이 2단 연결로 커버를 많이 쳐준 겁니다. 이번 5차전에서는 본인의 그런 세터로서의 역량을 100% 이상을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남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덩이가 트레이드로 핑크거미 팀에 오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많은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구단과 팀 동료들에게 많은 복을 나누어 주었는데 다 나눠주다 보니까 마지막 한 개의 복이 모자라서 본인 것을 남겨두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에 이제 대활약을 해가지고 본인의 역량을 증명했기 때문에 이제 좀 그래도 주전급으로 올라섰다고 봐야 되거든요. 물론 다음 시즌에는 박혜진이 돌아오기 때문에 주전 경쟁을 해야 되겠죠. 어쨌거나 그동안은 이제 다른 구단에 있을 때는 코트에 나설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요번 시즌은 그래도 의미가 본인에게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외국인 대결을 한번 보면은요. 먼저 이제 챔프전 MVP를 수상한 5차전에는 32득점에 공격 성공률 45%, 디그 21개나 했어요. 그리고 블로킹도 2개나 잡았고요. 요번 챔피언
결정전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정규 시즌에 늑팀에 합류를 했지만 점점 적응을 해나갔고 이제 결정적인 플레이오프와 챔피언전에서 팀의 중심이 돼서 동료들에게 이제 신뢰를 주고 용기를 주고 중꺾바 정신 이런 거를 줬죠. 그래서 저번 시합 때 농담 삼아서 이제 인터뷰로 한국 리그가 너무 좋다, 한국 팀이 너무 좋고 이거 귀화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정말 귀화를 시켜주고 싶을 정도로 아주 이제 한국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이번에 받았을 것 같아요. 핑크거미에서는 옐레나가 이번 5차전에 양팀 통틀어 최고 득점인 35득점을 했고요. 공격 성공률도 45% 준수했습니다. 서브에이스 1개, 디그 17개, 블로킹도 2개. 이번 시합 때 잘 했는데 이번 챔프전 뿐만 아니라 지난 시즌을 돌이켜보면은 옐레나가 경기력 기복이 되게 심했었습니다. 팀의 패배 시에 옐레나가 부진했을 때 패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졌다 하면은 옐레나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퀸다솔도 같이 세트로 묶여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는 마음고생이 좀 심했겠죠. 이번 당장 저번 시합 챔프전 4차전만 봐도 옐레나가 경기력이 저하가 됐었기 때문에 본인이 많이 미안함이라든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오늘은 정말 집중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렸고요. 승리에 대한 갈망이 커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이 매우 좋았습니다. 근데 또 그러니까 패배의 아쉬움이 더 커 보였죠. 끝나고 이제 눈물을 보였는데 고래 썼다. 외국인 대결에서 근소한 차이로 캣벨이 우세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에이스 대결을 안 볼 수가 없죠. Dr. Quacks in the Volleyball Magazine. 먼저 월드킴에 대해서 시합 끝나고 제가 월드킴의 시합 끝나고 살펴보는 영상을 올리는데 이번 분석이 마지막 분석이 물론 이제 앞으로 과거 경기는 계속 제가 다룰 거지만 현재 시합이라고 해두죠. 마지막으로 분석하는 현재 시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해보면 자 이번 시합에 30득점을 했고요. 공격 성공률 45%, 디그 16개, 리시브 70%, 공수에서 하드 캐리를 했습니다. 정말 힘을 빼놓고서는 설명이 될 수 없는 시합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옛날에 페네르바체에 있을 때는 챔프전 우승을 자주 했거든요. 챔피언스 리그 우승도 했고 그런데 최근 수년간은 챔프전 우승이 없어요. 정규리그 우승은 항상 가는 나라마다 했어요. 상하이에서도 정규리그 우승을 했고 엑자시바시에서도 우승을 했고 이번 시즌에도 했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챔피언 결정전만 가면 준우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때문에 더욱더 이번 시즌 우승의 모든 것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악재가 중간에 또 터지는 바람에 어려움이 컸습니다만 그래도 끝까지 그 팀원들을 끌고 올라와서 이제 결승까지 진출을 했죠. 그래서 본인과 팬들의 기대치라든지 응원이 컸습니다. 근데 비록 결과는 이제 안 좋았죠. 기록에는 남진 않았지만 하지만 이번 결승이 배구 팬의 기억 속에 그리고 킴의 기억 속에 저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겠죠. 상대방 에이스였던 클러치박을 한번 볼까요? 23득점에 공격 성공률 28%, 서브 에이스 1개, 블로킹 2개. 자, 수치로만 본다면 약간 부족해 보입니다. 왜냐면 리시브를 안 받는 아퍼짓하고 약간 비슷하게 역할을 하잖아요. 하지만 역시 그의 닉네임처럼 클러치 상황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상황에서 빛이 났습니다. 세트 스코어가 결정나는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챔피언십 포인트에서도 클러치박의 손에서 결정이 났죠. 많은 팬들이 이번에 월드킴의 대관식을 기다렸습니다만 결과는 박정아의 대관식으로 귀결이 됐죠. 그래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마치 전 국가대표 주장이 현재의 국가대표 주장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듯한 그런 대관식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4차전인가 3차전인가 그거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항상 하잖아요. 중요한 선수들은. 그래서 어떤 기자가 챔피언 결정전 끝나고 휴가 때 어디로 놀러 갈 거냐고 클러치박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는데 국가대표 합류 준비를 위한 훈련을 할 거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들으니까 월드킴이 옛날에 한창 국가대표에 이제 매진할 때의 그런 애티튜드와 판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월드킴 장학생 1기 장학생 출신답게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충분히 대관식을 치를 자격이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다른 모든 선수들이 다 훌륭했죠. 그리고 감코진들도 열심히 했고요. 양팀 주장인 배천이라든지 면팀장이라든지 혜성처럼 이번 챔결에 나타낸 금쪽이 이혜은 등은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있지만 모두가 이제 팬들의 기억에 남을 것이고 아마 본인들 인생에서도 최고의 추억이 될 것입니다. 시합에 대한 얘기는 요 정도로 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게 몇 개 있잖아요. FA 그 계약 기간도 지금 챔피언 결정전 끝나고 제가 알기로는 3주 동안 계약을 할 것이고 외국인 용병 트라이아웃 시작이 될 것이고 무슨 뭐 아시안 쿼터도 뭐 될 것이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살짝 예상을 좀 해보면은요. 제 예상은 항상 틀린 건 아시죠? 그래도 이제 좀 예상을 해보면은 재미삼아 아까 지나가는 얘기로 월드캠 은퇴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은퇴를 시사하고 올림픽 선수위원 출마에 도전을 한다라는 그럴 수도 있다는 그런 기사가 그동안 이제 났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을 월드캠이 냈던 적이 있는데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럴 생각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은퇴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초유의 관심사인데 안 할 것 같습니다. 그 진종호 출마자에게 올림픽 선수위원 출마 자격을 양보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좀 그 스포츠계에서는 진종호 위원이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하고 지금 또 뭐 다른 것도 막 위원에 들어가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장악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좀 생각을 했고요. 물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개의 이유 중에 하나의 이유일 뿐이고 너무 이번 시합을 이번 챔피언 결정전을 아쉽게 졌잖아요. 5차전에서 2점 차이로 져가지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다음 시즌도 박본단자 형님이 팀을 이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윗선 문제 이런 거는 걱정이 없고 박혜진도 한 시즌 쉬었으니까 몸이 회복돼가지고 복귀를 할 것이고 그리고 옐레나가 재계약할 거 아닙니까? 자, 옐레나가 트라이아웃에 지원을 했는데 재계약 안 하고 새로 뽑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당연히 뽑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리그 1위를 했는데 핑크거미가 그러면은 구슬 뽑기에서 불리하잖아요. 구슬 뽑기에서 7순위를 뽑을 가능성이 높고 운이 좋아봤자 6순위를 뽑을 건데 6순위 외국인을 뽑으면 옐레나보다 그거 잘 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계약을 할 겁니다. 작년에 아파트가 당연히 야스민하고 재계약을 한 것처럼 이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옐레나 재계약할 거고 박혜진 복귀, 옐레나 재계약. 그런데 최고의 약점이 뭐였습니까? 미들브로카가 약점이었잖아요. 미들브로커 보강이 숙제잖아요. 요 팀으로서는. 자, 근데 다행히 셀러리 캡에 여유가 많단 말입니다. 핑크거미가. 그럼 누가 오겠어요? 미들브로카 FA로 누가 오겠어요? 수지킴이 오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월드킴이 있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다 이거를 떠나서 일단 강한 전력이 있는 팀으로 오고자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배천은 안 올 가능성이 크죠. 배천 같은 경우는 도로공사하고의 그 애착 관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형성이 끈끈하고 남을 가능성이 좀 크고 수지킴은 그 정도까지 그 통장팀하고의 결속력이 큰 것 같진 않거든요. 킴하고 결속력이 컸으면 컸지. 그렇기 때문에 전력이 다음 시즌에 매우 급상승할 거란 말입니다. 우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자, 마지막 시즌을 우승을 하고 끝내고자 하는 열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팬들도 은퇴를 바라지 않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 시즌 더 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마무리를 하면은 제가 작년 중국 리그 끝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선수들은 비시즌이니까 푹 쉬든지 뭐 국가대표 준비를 하느라고 쉬지도 못한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비시즌인데 돌팔이 내피셜 배구 채널은 비시즌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활동을 할 것이고 물론 업로드가 뜸하겠죠. 자주 올리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잔잔바리로 영상을 가끔 업로드를 하면서 앞으로도 영상으로 찾아뵙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즌 동안 내피셜 돌팔이 배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